고려가요. 자, 고려가요니까 고려시 되겠네. 고려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연도로 외울 수 있어? 설마? 에라이. 10세기부터 14세기? 그 정도 되지. 918년에 고려가 세워진 건 알고 있어? 모르는구나. 알았어. 근데 고려 왕조는 보통 500년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500년 왕조하면 고려인이에요. 많이 나와, 고려에 대해서도. 알겠지? 500년이 아니라 500년 동안 이어진 거야. 500년 동안. 고려는 918년 왕건이 건국하면서 이제 나왔지. 통일신라 이후에 우리가 고려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갖고. 자, 고려가요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평민들이 불렀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 앞에 지난 시간에 어떤 문학작품 배웠냐? 한시를 배웠어요. 한시는 주로 누가 창작했다고 했었지? 기억나? 양반들, 오케이, 지배층이 한자를 가지고 쓴 시잖아.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쓰기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근데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부른 거야. 그럼 평민들이 이런 한자를 가지고 썼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부르던 고려 소교라고 해서 이 속자가 세속적이다 또는 세상이다, 세상의 노래, 아주 속된 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귀족층이 부르던 경기체가 제외하면은 다 평민층에서 향유하다, 향유하다라는 소리는 요거는 무슨 단어일까? 향유하다. 내가 향유라는 단어.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못해? 그럼 모르는 거야, 얘들아. 이거 국어에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눈으로 보면 아는 것 같잖아. 근데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아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 알겠지? 국어 공부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착각이거든, 국어가. 향유라는 거는 누리다 혹은 즐기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향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민층이 즐겼던 노래를 우리는 고려 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체가는 여기서 귀족층이 즐겼는데 이 경기체가는 저번에 내가 20편 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거기에 한 편이 있었는데 뺏어버렸어. 여러분들 1학년에서 경기체가 배울 일은 없거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전개과정 이제 보면은 이 고려가요는 민요에서 시작이 돼서 자, 중요한 개념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얘가 특이해. 다른 노래는 궁중음악으로 편입됐다는 얘기 잘 안 쓰거든. 근데 평민들 사이에서 불리다가 이 노래 괜찮은데 임금님 앞에서 불러볼까? 궁중에서 불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 앞에서 부르려면 좀 이렇게 긴장하지 않을까? 또는 내용도 좀 이렇게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편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따가 볼 거예요. 궁중에서 불렸다라는 특징들. 고려 시대에 한글이 만들어지니? 아니지. 한글 창제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 이때 또 한번 시련을 겪게 되는데 남녀상열지사라고 하는 이 표현 왼쪽에 아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노래를 남녀상열지사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남녀를 서로 구분하고 구별하고 심지어 차별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저속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삭제한 게 엄청 많아.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여러분들 아니었어 봐. 지금 이 고려가요 한 200편 배웠을걸? 시조 배우듯이 배웠을걸 거의. 그래서 몇 편 안 돼요. 사실 우리 공부할 거는. 자, 특징, 형식적인 특징을 먼저 볼게요. 분연체, 분연체라는 거는 분 나누다라는 거예요. 연을 딱딱 나눠줄 수 있어요. 분절 같은 의미지 마디마디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장체라고 할 때는 연장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쭉 이어진다는 거야. 연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거를 연장체라고 해요.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음보라는 개념은 무슨 단위라고 했어? 음보, 박자, 리듬이라고 했지. 어떤 박자? 호흡 단위에. 끊어읽기 단위예요. 호흡의 끊어읽기 단위고요. 3, 3, 2조라고 할 때 이 조자는 글자 수.
글자 수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로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될 때 우리는 332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후렴구도 중요해. 후렴구 혹은 여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후렴구는 의미 없는 후렴구가 많어. 근데 가끔 악기 소리 흉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의미 있는 후렴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 후렴구의 기능도 중요해. 기능 혹은 효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남녀 간의 사랑, 이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애환이라는 단어는 뭘까 얘들아? 애환. 삶의 애환. 뭘 애환이라고 할까? 아우 보긴 봤는데 이런 단어. 설명을 못 하겠네. 그래? 삶의 애환 누가 불렀다고 했어? 우리 평민들이 불렀다고 했지. 평민들의 삶은 어떨까? 힘들어. 그래. 그런 힘든 감정을 왜 애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자가 슬플 애자. 슬픈 감정들. 어떤 근심이 있는 것들. 삶이 근심이 많거든. 또 부모의 사랑 등 어떤 평민들에 대한 주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감정 표현 많이 되어 있고, 자, 의는 가치를 보자라는 거죠. 고려시대에 이 노래 불렀던 고려가요의 가치는 아주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 혹은 아주 경쾌한 리듬, 혹은 꾸밈 없는 감정 표출은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직설의 반대는 우리가 우회적이다 또는 간접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주로 양반들. 평민들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버려. 돌직구 많이 날려버려.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고려가요에 대한 어떤 특징 정리였습니다.